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반에 사업을 하고 있는 남성입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이런 일이 주변에 알려주면 좋을 게 없어 망설이다 이렇게 보내게 되네요. 정확히 말하면 아내의 등살에 밀려 적게 되는 거지만요. 저와 아내가 부부가 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는데 가장 결정적인 순간 한 사람으로 인해 문제가 생겼거든요. 결과적으로는 잘 해결되어 이곳 사연 채널에도 보낼 수 있었지만 당시에는 정말 머리 아픈 일이었습니다. 그날의 일을 이야기해 볼까요? 그 사람이 누구인지, 그리고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알려드릴게요. 저는 감사하게도 금전적으로 많이 여유로운 부모님 아래에서 태어나 자랐습니다. 조금의 고생도 없이 자랐고, 굳이 어린 시절한 고생이라고 하면 공부에 대한 것이었죠. 사업을 하시던 아버지께서는 제가 장차 자신의 사업을 이어받기 원하셨고, 회사를 더 성장시켜주기를 바라셨어요. 그래서 어린 나이 때부터 부모님의 뜻에 따라 전문 경영인이 되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죠. 부모님 역시 넉넉한 형편으로 인해 제게 필요한 지원은 절대 아끼시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아버지께서 선택해 주신 대학학과로 진학을 하게 된 저는 대학생활도 역시 아버지의 뜻에 따라 생활했죠. 자유가 보장되기는 했지만 모든 선택과 결정은 아버지의 뜻에 따라야 했었습니다. 그러다 대학교 1학년인 생활을 마치고 간 군대에서 처음으로 저 스스로 결정하고 생각하는 시기를 가지게 되었고, 저와는 다른 길을 걷고 있는 여러 사람들과 어울리게 되었죠. 평생 한 가지 목표만 가지고 있던 제 삶에 다양한 사람과 생각은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항상 주어진 대로 살아가던 제 삶을 다시 뒤돌아보게 해주었죠. 1년 10개월 동안의 군생활을 마치게 된 저는 더 이상 아버지께서 재단하고 닦아놓으신 길을 가지 않기로 결정했어요. 나중에 그 길을 걷게 되더라도 어린 나이에 저 스스로 해내는 일을 하고 싶었죠. 제가 저녁을 한 날 근사한 식당에서 가족들과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대학교를 졸업 후 아버지 뜻을 따르지 않고 저 혼자 힘으로 무엇인가 해내어 보겠다는 뜻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께서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며 윽박을 지르셨고, 그 행동이 이해가 가지 않던 저는 아버지와 대립하게 되었죠. 아버지께서는 자신의 말에 따르지 않겠다면 지금 받고 있는 모든 도움을 끊겠다고 하셨고, 그 도움에는 편안한 집도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버지를 말리신 어머니 덕분에 한동안 집에서 지낼 수 있었지만, 아버지께서는 저를 유령 취급하셨고, 집에 있는 것조차 도움을 받는 일이라며 저를 쫓아내보내려 하셨죠. 그런 아버지의 말과 행동들을 볼 때면 증명하고 싶었어요. 나 스스로 아버지의 도움 없이도 해낼 수 있다는 증명을 말이죠. 생전 처음으로 알바를 시작하고 자취할 보증금을 모았던 저는 금방 집을 떠날 수 있었고, 자취를 시작하게 되며 제 힘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미래를 위해 좋은 성적을 받아야 했기에 열심히 공부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한 달 월세와 함께 생활비를 번다는 건 정말 힘든 일이었어요. 하지만 부모님의 도움 없이 저 혼자 생활하고 만족할 만한 성적을 받게 되자 그 힘든 고생이 단번에 잊혀질 만큼의 성취감이 몰려왔습니다. 그 성취감을 원동력으로 더 열심히 살게 되었고, 대학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을 하게 되었죠. 그리고 아버지께 제 말이 맞다는 결과물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혼자서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죠. 시간이 흘러 많이 느리긴 했지만 제 사업은 조금씩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물로 아버지를 뵐 용기가 생겼던 저는 오랜만에 집으로 들어가 부모님과 함께하는 자리를 가지게 되었죠. 저를 대견해 하시는 어머니와 달리 아버지께서는 여전히 차가운 모습을 보이셨지만, 저와 아버지 사이를 화해시키고 싶으셨던 어머니께서 일부러 우리 부자가 함께할 수 있는 자리를 더 많이 만드셨어요. 어머님 덕분에 대립의 날을 세웠을 때보다는 좀 덜 어색한 부자 사이가 될 수 있었고요. 그때쯤 창업자들끼리 만나는 자리에서 제 여자친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자친구도 저와 마찬가지로 혼자서 사업을 시작하고 있어 서로 많은 공감과 함께 도움을 주며 만나고 있었죠. 서로에게 점점 더 알아가게 되면서 다르지만 비슷한 삶을 살아왔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여자친구도 저와 같이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나고 자랐다고 합니다. 그러다 아버님께서 하시던 사업 경영이 힘들어지게 되었고,
어느 날 좁은 집으로 이사를 갈 만큼 경제적인 상황이 안 좋아졌다고 해요. 그런 상황에 아버님께서도 사업 실패로 인한 충격으로 돌아가시게 되고 어머님과 둘이서 지금까지 살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님께서는 과거 잘 살던 시절에 지금까지도 머물고 계신다고 했어요. 형편이 어려운 상황에 감당하기 힘든 사치를 부리셨고 과거 어리던 친구들을 쫓아다니며 그 당시 어렸던 여자친구를 방치했다고 했죠. 그래서 중학교 시절부터 급식비를 벌기 위해 알바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행동이 독이 되었는지 어머님께서는 딸이 뭐든 알아서 해낼 거라고 믿고는 아예 딸을 돌보는 일에 손을 놓으셨다고 했습니다. 그날부터 여자친구는 이 세상에 혼자 버려진 것처럼 자랐다고 했죠. 뭐든 혼자서 해내야 했답니다. 대학 등록금을 비롯 생활비까지 말이죠. 갖은 노력을 하며 살았지만 사치를 하는 어머님으로 인해 점점 작은 집으로 이사를 갈 수밖에 없었다고 했습니다. 사업을 시작한 것도 도저히 회사 오너의 월급으로 자신의 앞길이 보이지 않던 이유도 있다고 했어요. 여자친구에 비하면 제 입장은 배부른 상황이었지만 서로 혼자서 인생을 개척하고 있었다는 공통점으로 인해 더더욱 가까워지게 되었죠. 그런 여자친구와 서로의 사업을 도와주는 멘티와 멘토를 번갈아가며 오랜 기간 연애를 하게 되었고 우리의 사업이 어느 정도 안정권에 도달해서는 결혼 약속을 하게 되었죠. 그리고 제가 먼저 여자친구의 집으로 가서 어머님을 뵙고 인사와 함께 결혼 승낙을 받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결혼 인사를 드리는 모든 남자들의 마음과 같이 저 또한 온몸에 긴장을 한 채로 여자친구 집으로 출발을 했죠. 출발하기 전 통화한 여자친구의 말로는 예비 장모님께서 저에 대한 기대가 크시다면서 벌써부터 집 밖에 나와 저를 기다리신다고 했습니다. 정식으로 인사를 드리기 전부터 저를 좋게 봐주시는 것 같아 들뜬 마음으로 출발을 했고 금방 여자친구의 집에 도착할 수 있었죠. 그런데 어머님의 표정이 여자친구의 말과 달리 좋지가 않았습니다. 좋지 못해 인상까지 찌푸리고 계셨죠. 그 모습에 당황을 했지만 자신감 없는 모습을 보이면 더 점수가 깎일 것 같아 자신 있게 행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의를 갖춰 인사를 드리고 곧바로 식사 자리를 하게 되었는데 제가 온다고 상이 모자랄 만큼 진수성찬을 준비해 놓으셨더라고요. 하지만 음식에서 느껴지는 마음과 달리 어머님께서는 저에게 단 한마디 물음도 없으셨습니다. 맛은 괜찮은지 물어보시는 일도 없었죠. 여자친구도 당황을 하고 있었습니다. 분위기를 풀어보려고 노력했지만 어머니께서 받아주지를 않으니 어쩔 수가 없었죠. 인사를 하고 결혼 승낙을 받으러 온 자리인데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안 될 것 같아 식사 후 다과라 하는 자리에서 제가 먼저 말을 꺼내게 되었습니다. 여자친구를 사랑하는 마음과 제 능력, 그리고 앞으로 발전할 수 있는 미래까지 공을 들여 말했죠. 하지만 제 진지하고 진실된 내용에도 어머님께서는 무시로 일관하고 계셨습니다. 지금 자네 입장에선 답답하겠지? 여자친구만 한 사람이 내 마음도 몰라주는가 했어. 난 이렇게 진실된 마음을 가지고 있고 내 미래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있는데 왜 앞에 있는 이 사람은 내 말을 개무시하는지. 근데 자네가 하는 소리가 얼마나 신기루 같은 소리인지는 알고 있나? 영원히 사랑하는 마음? 그런 마음은 말로 하는 거야. 카사노바도 할 수 있어. 겨우 말뿐인데 뭘 못하겠어. 사랑이든 행복이든 다 현실적인 조건이 갖춰져 있어야 가능한 거라고. 자네 부모님께서는 이런 말 안 알려주시던가? 무슨 말씀인지 그리고 어떤 걱정을 하시는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사업을 한다고 해서 기대가 크셨을 텐데 막상 만나고 보니 듣도 보지도 못한 사업체를 하고 있다고 하니 걱정이 되시겠죠? 근데 원하신다면 제 회사 년도 별 매출도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몇 년 전부터는 가파르다고 생각될 정도로 매출액도 커졌고 최근에는 나라에서 주는 상도 받으면서 더 주목받고 있습니다. 시간 나실 때 저희 회사로 오셔서 확인해 보셔도 됩니다. 그리고 꼭 제 사업이 아니라도 수연이를 위해서라면 어떻게든 성공을 해서 행복하게 만들겠습니다. 그러니 제 진심을 한 번만 믿어주십시오. 실망시키지 않겠습니다. 웃기고 있네. 됐네. 그만하자고.
자네가 팥으로 매주를 쓰든 팥죽을 만들든 난 자네를 내 사이를 삼을 생각이 없네. 이 세상 살아보니 지금 당장에 사랑하는 사람 없으면 죽을 것 같아도 다 사라지게 되어 있어. 그러니 괜히 부모가 반대하는 결혼했다가 평생 후회하고 나중에 이혼하니 많이 이런 소리 하지 말고 그만 돌아가. 급기야 코웃음을 치며 반대하는 어머님으로 인해 저는 배수의 진을 치기로 했습니다. 여자친구와의 결혼을 허락해 주실 때까지 집 앞에서 있겠다고 한 거죠. 그렇게 건물 밖으로 나와 있는데 어머니께서 무엇인가 들고 나오셨어요. 소금이었습니다. 그 소금을 저에게 뿌리시며 심한 말씀을 하시더군요. 이 거지 같은 놈이 감히 내 딸이 넘봐? 내가 방금 전에 그만하라고 했어, 안 했어? 사람이 좋은 말로 하면 알아들어야 할 거 아니야. 야, 너 여기 하루 종일 있는 건 내 상관할 바가 아닌데. 저 쪽팔리는 똥차. 저 좀 갖다 놓고 와서 너 하고 싶은 거 해. 내가 저 똥차 때문에 얼마나 창피한 줄 알아? 긴 말하지 말고 빨리 빼라고. 저딴 똥차 끄면서 무슨 사업가? 뭐 매출이 몇 배로 뛰어? 야, 너 우리 딸 만나고 싶고 결혼하고 싶으면 저 똥차에 수표로 해서 꽉 채우고 와. 내가 그러면 그때 다시 생각해 볼 테니까. 이딴 곳에 사니까 나도 지처럼 거지인 줄 아나? 제 얼굴에 소금을 뿌리며 동시에 어마어마한 수모를 준 예비 장모를 여자친구가 겨우 말려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충격을 받은 저에게 돌아와 집까지 데려다 준다고 했죠. 처음 겪어보는 수모에 화가 많이 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여자친구와의 관계를 다시 생각할 정도까지는 아니었지만 얼마간은 어머님과 만남을 가지고 싶지 않았죠. 그러한 대접으로 인해 제 기분이 나쁘다는 걸 어머님께도 숨기고 싶지 않았습니다. 여자친구도 제 기분을 알고 위로를 제외하고는 다른 말을 하지 않았죠. 그 일로 인해서 양가 인사를 드리려 했던 계획은 모두 정지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당장은 불쾌한 제 기분을 빨리 잊는데 노력했어요. 그렇게 얼마간 시간이 지나고 여자친구 위로와 애교 덕분에 화가 많이 풀렸던 저는 다시 한번 예비 장모님을 만나기로 했습니다. 장모님과 저의 사이를 풀어보려고 노력하던 여자친구가 자리를 마련해 주었거든요. 이번에는 다른 사람들도 있는 식당에서 보기로 했습니다. 혹시나 지난번처럼 경우 없는 예비 장모의 행동을 방지하기 위해서였죠. 자신의 어머니가 사람들 눈을 많이 의식하는 걸 알고 있는 여자친구의 뮤수였습니다. 저 역시도 전과 같은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 같아서 안심하기도 했고 여자친구와 결혼을 하는 게 우선이니 그 자리를 나가게 되었죠. 그런데 약속 시간을 한참 넘어 늦게 도착한 장모는 앉자마자 제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모습을 역력하게 나타냈습니다. 어머님,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혹시 제가 중간에 연락드리면 그날의 일로 기분만 나쁘게 해드릴까 싶어서 그간 연락을 드리지 못했습니다. 혹시 그것 때문에 기분 상하셨으면 죄송합니다. 그렇게 너무 예의가 치러 갈 필요 없네. 그렇게 한다고 내가 자네를 좋아할 것도 아니니까. 난 분명히 저번에 알아듣게 이야기해 준 걸로 기억해? 우리 딸, 너 같은 거지 새끼한테 시집 보낼 수 없어.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 줄 알고 껄떡거려?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수연이 사랑하는 마음 영원히 변함없을 거고 행복하게 해줄 자신 있습니다. 저 평생 지킬 수 없는 약속은 입 밖으로 꺼내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한 것도 꼭 지킬 것이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지금 하고 있는 사업도 꼭 성공시킬 겁니다. 아직은 그 성과가 미약하게 보이실 수도 있지만 나름 업계 사람들도 알아줄 만큼 내실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너무 나쁘게만 보시지 마시고 다시 한번 찬찬히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실? 그 내실 따진 게 문제인 거야. 요즘도 티끌모아 태산되는 줄 알고 있나? 자네. 그렇다면 나보다 자네가 사업의 흐름을 모르는 거야. 사업이든 뭐든 같이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저 10년 넘은 똥차에서 자네가 내린 걸 보면 같이 사업을 하고 싶은 생각이 들겠어? 자네가 무슨 말을 하든 그 말에 신뢰가 가겠냐고. 우리나라에서 사업을 알아준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실용성, 효율성 따져가면서 저 경차 타고 다니는 거 봤나? 그래, 있다고 치자고. 그러면 자네 내실 있는 사업체 매출 말고 순이익이 얼마야? 어디서든 자랑할 정도는 돼? 내 말은 경차든 스포츠카든 세단이든 그 능력이 되면서
경찰을 끌고 다니는 것과 자네처럼 능력 없어서 동자 10년 동안 끌고 다니는 거랑 같냐는 말이야. 나 그런 거지 새끼한테 내 딸 못 보내. 여기서 보자고 한 거 보니까 소음 맞았던 게 제법 아팠던 것 같은데 여기서도 물벼락 맞고 음식 맞을 수 있어. 집 앞은 사람들이 얼마 없어서 덜 창피했지? 여기서 본 눈도 많아서 얼마나 창피하겠어, 안 그래? 내가 그런 행동 안 할 수 있게 이제 제발 그만 좀 하게. 결국 예비장모의 마음에 들 수 있는 건 돈밖에 없는 건가 싶었습니다. 여자친구를 생각하는 제 진실된 마음과 저에 대한 발전 가능성은 앞에 있는 예비장모에겐 눈에도 들지 않는 것들이라고 생각이 들었죠. 예비장모는 계속해서 저에게 비하를 하는 말을 했고 가만히 듣고만 있던 저도 점점 짜증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기분이 좋지 않은 채로 앉아 있었는데 저희들 자리 옆으로 지나가시던 남성분께서 저에게 아는 척을 하셨습니다. 울려다 보니 저희 아버지의 오랜 친구분이셨죠. 진석이 맞지? 이야, 반갑다. 이게 얼마만이야? 네가 군대 가기 전에 봤으니까 벌써 10년이 넘었네? 안녕하세요, 아저씨. 여긴 어쩐 일로 오셨어요? 나 이 근처에서 만날 사람이 있어서 왔지. 그런데 내가 이렇게 불쑥 끼어들 자리가 아닌 것 같은데 실례를 했나 보네. 죄송합니다. 제가 이 녀석 애비의 오랜 친구인데 너무 오랜만에 봐서요. 그럼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근데 저 모르시겠어요? 저입니다. 저 홍철의 학교 선배 김만호. 어머, 안녕하세요. 너무 오랜만에 뵙네요. 그때 그 장례식에 오시고 나서 제가 연락을 드렸어야 했는데 경황이 없어서 인사도 못 드렸네요. 아닙니다. 다 이해가 되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진석이와는 무슨 일로 만나신 겁니까? 그게 우리 딸이랑 친구 사이에서 만나게 되었어요. 그랬구나. 이야, 이 세상 정말 좁네요. 진석이 아버지 되는 사람이 저와 막약한 친구입니다. 이 혹시나 하고 드리는 말씀인데 우리 진석이 다른 사람이 취업하기 전에 먼저 데려가야 하실 겁니다. 얘가 지혜비를 닮았어. 자기 자랑을 안 해서 그렇지 얼마나 잘난 놈인데요. 명문대학 출신에 대학 등록금도 부모 도움 안 받고 졸업하자마자 어렵다던 사업도 시작해서 이제 제법 구색을 갖춰간 것 같은데 진석이 너 임마 너 때문에 우리가 아주 괴로워. 네 아버지가 취했다면 네 자랑 얼마나 하고 있는 줄 알아? 하여튼 조금이라도 진석이에게 마음이 있으시다면 빨리 잡으세요. 부모 도움 없이 알아서 자수성가하는 사람이 한둘인가요? 더 어린 나이에 잘 된 사람도 많은데. 그렇긴 한데 넉넉한 집안 형편의 지원 다 거절하고 혼자서 이 정도로 사업 성공시키는 사람이 많나요? 나도 신문이나 잡지에서나 봤지. 주변 지인들 중에서는 진석이가 유일한데. 네? 집안이 넉넉하다고요? 모르셨구나. 진석이 아버지 하는 사업이 그쪽 업계에서는 이거인데 이거. 제가 말했듯이 진석이나 진석의 입이나 자기들 소개는 못해요. 요즘 세상에 자기소개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다고. 아이고 내 정신 좀 봐. 밖에 지인들이 기다리는 걸 깜빡했네. 그럼 좋은 시간 가지시고 다음에 또 만날 기회 있으면 뵙기로 하죠. 진석아 오랜만에 반가웠고 아버지 통해서 또 얼굴 볼 자리 마련하자. 제 입장에서는 생각지도 못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던 일이었어요. 사실인지 알 수는 없었지만 아버지께서 저를 대견스러워 하신다는 말이 인상 깊었습니다. 지금같이 스트레스만 받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을 때 저에게 큰 위로가 되었던 말이었죠. 아저씨께서 이 자리에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하시고 떠나셨지만 생각보다 많은 변화는 없었죠. 오히려 한 달이 건너 아는 사이라는 걸 알게 되자 어색한 분위기만 생겼습니다. 어머니께서는 눈치가 보였는지 저에 대한 원색적인 비난은 하시지 않으셨지만 그렇다고 저에게 말을 붙이지도 않으셨죠. 더 이상 대화에 진전이 없자 이만 자리를 마무리하기로 하고 제가 먼저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처음으로 예비 장모에게 안부 문자를 받게 되었어요. 집에는 잘 들어간다는 문자였죠. 그날 이후 예비 장모는 저에게 대하는 태도가 묘하게 바뀌었습니다.
아주 극렬한 절대 반대에서 조금 수그러든 태도라고 할까요? 이전의 태도를 몰랐다면 긍정인지 부정인지 헷갈릴 정도의 모습을 저희에게 보여주었죠. 하지만 그런 태도의 변화에 또 괜한 상처를 받을까 싶었던 저와 여자친구는 예비 장모가 없는 결혼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혹시 예비 장모가 알게 되면 괜한 난리를 치지 않을까 싶어서 비밀로 하고 계획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딸에게서 저와의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듣지 못하던 예비 장모는 혹시나 자신의 행동으로 우리 사이가 깨졌을까봐 조바심이 났던 것 같아요. 여자친구에 대한 제 마음이 돌아섰다고 생각한 장모는 자신이 우리 사이를 이어붙이겠다며 급기야 저희 본가까지 알아냈고 저와 여자친구에게 알리지도 않고 막무가내로 방문을 한 거죠. 당연히 아무것도 모르고 있던 저는 그 어이없는 상황을 어머니의 연락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네 어머니. 이 시간에 무슨 일이세요? 내가 웬만하면 너에게 연락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네가 와봐야 하는 상황 같았어. 수연이 어머님이라고 하시는데 도대체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네. 너 수연이랑 헤어지기로 한 거니? 아니면 싸운 거야? 수연이 어머니께서 우리 집으로 찾아오셔서는 무릎 꿇고 우시면서 너희 이렇게 헤어지게 하면 안 된다고 하시는데 뭔 말을 못하게 계속 같은 말만 반복하시니 내가 어떻게 할지 몰랐어. 바쁘지 않으면 집에 와서 수연이 어머니 좀 진정시켜 줄래? 저도 어머니의 연락을 받고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어요. 우선 수연에게 연락을 하고 설명을 한 뒤 본가 쪽으로 와달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도 본가로 가는 중에 갑작스레 집까지 찾아와 저희가 결혼을 해야 한다며 악다구니를 쓴다는 예비 장모의 심경의 변화가 무엇일지 생각해보게 되었죠. 확실하지는 않았지만 제 생각이 맞는다면 마지막으로 자리를 함께한 식당 이후로 장모가 변한 것 같았어요. 그날 자리를 떠나고 처음으로 예비 장모에게 안부 문자를 받게 되었으니까요. 분명 자리에 앉아있을 때만 해도 이전과 똑같이 쌀쌀맞게 저를 대하던 예비 장모가 변한 이유가 어디 있을지 생각을 해보게 되었죠. 그러다 혹시 이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저와 저희 집안에 대해서 칭찬해 주신 아버지 친구분의 말씀 때문이지 않을까 하고 말이죠. 만약 제 생각이 맞는다면 저보다는 저희 집안 경제력 때문에 장모의 심경이 변했을 것 같았습니다. 아저씨께서 칭찬해 주신 저의 모습보다 저의 여자친구가 장모님께 더 적극적으로 저에 대해서 설명한 게 많았어요. 그런데도 그런 수모를 줄 만큼 저를 마음에 들지 않았던 장모가 아저씨께서 하신 제 칭찬으로 변할 리가 없었죠. 확실한 것 같았습니다. 여자친구가 저에게 설명해줬던 장모에 대한 이야기만 생각해봐도 충분히 그럴 만한 사람이었어요. 과거 부유했던 향수를 잊지 못하는 장모에게는 그 어떠한 것보다 돈이 중요했을 것이고 딸 덕분에 다시 과거와 같은 삶으로 돌아가고 싶은 욕망이 많이 있었겠죠. 생각이 정리가 되자 수모를 당했을 때보다 더 화가 났습니다. 말로는 딸의 행복을 가장 위하는 사람처럼 굴더니 결국에는 돈에 목을 매어 자신의 행복만 추구하는 사람이란 걸 알았으니까요. 평소 여자친구가 장모에게만 너무 엄격한 기준과 차가운 시선을 보낸다고 생각했는데 그런 식으로 상대하고 봐줘야 하는 사람이 맞는 듯 했습니다. 어느새 본가로 도착을 했고 먼저 도착해 있던 여자친구와 함께 집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죠. 현관문을 열고 신발을 벗으려 하는데 안쪽에서 예비 장모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잠깐 동안 들었던 내용이지만 정말 어이가 없더라고요. 바로 저에 대한 칭찬이었거든요. 제 칭찬인 걸 듣게 되자 저와 여자친구는 서로의 얼굴을 보며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우리 사돈께서 그래도 제 마음을 이해해 주시니 조금 안정이 되네요. 항상 우리 진석이를 보면 부모님께서는 어떤 분들일까 항상 궁금했습니다. 얼마나 곧고 올바른 분들이셔서 우리 사이가 저렇게 잘 컸나 싶었죠. 요즘 세상에 부모 도움 안 받으려고 하는 애들이 어디 있겠어요. 그리고 도움 안 주고 싶은 부모는 어디 있고요. 다들 포장되고 편한 길을 찾는데 스스로 세상과 부딪힌 진석이나 자식 도와주고 싶은 마음을 참으시고 그 과정을 지켜보신 부모님이나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이런 거 보면 자기한테 맞는 반쪽이 딱 있나 싶네요.
우리 수연이도 진석이한테 달콤한이처럼 똑 닮아 있잖아요. 상황은 좀 다르긴 하지만 대학 때부터 혼자 자립한 것도 그렇고 이렇게 두 사람 다 부모 지원 없이 사업까지 하고 있으니 이런 천생연분이 없죠. 이 아이들 우리가 백년해로 할 수 있게 도와줘야 하지 않겠어요? 사돈? 마음에도 없는 소리라는 걸 알고 있으니 예비 장모의 노골적인 제 칭찬에도 얼굴이 화끈거리지 않더군요. 그때 당장 들었던 생각은 예비 장모로 인해 곤욕을 치르고 계시는 마음이 여린 어머니를 빨리 피신시켜드리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여자친구 또한 저와 생각은 달랐지만 그 상황을 종료시키고 싶었던 마음은 같았죠. 두 얼굴의 어머니가 창피했던 여자친구는 거실로 들어가 저희 어머니께 인사만 드리고 자신의 모친을 끌고 가려고 했어요. 하지만 뱀이 또 아리를 뜨는 것처럼 저희 집에 자신이 원하는 대답을 들을 때까지 떠나려 하지 않았던 예비 장모는 자신을 끌고 가려는 딸의 팔을 내려치면서까지 저희 집에 남아 있으려고 했죠. 어머님, 죄송합니다. 저희 엄마가 폐를 많이 끼쳤어요.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엄마 가요. 어머니 피곤하세요. 얘가 시어머니 될 분도 있는 곳에서 왜 이래? 너 지금 집안 어른들끼리 대화하고 있는 거 안 보여? 그리고 안사돈께서 피곤하시긴 뭐가 피곤하셔. 나랑 지금까지 웃고 즐기고 계셨는데 내가 너랑 진석이 사이에 진전이 없으니까 이렇게 찾아온 거 아니야. 그럼 고마운 줄 알아야지. 괜히 정신사납게 거기 서 있지 말고 엄마 옆에 앉아서 조용히 어른들 하는 이야기나 듣기나 해. 다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이야기니까. 엄마 이러지 마시라니까요. 우선 나가서 이야기해요. 좀 가만히 있어. 너희들 결혼 확정지어야 한다니까 얘가 왜 이래? 그만하시고 저희 집에서 나가주시죠. 제가 봐도 저희 어머니께서 많이 시달려 힘들어하시는 표정으로 보이는데. 어머, 정서방도 왔었구나. 너희들 같이 있다가 온 거니? 뭐야, 그럼 내가 생각한 것처럼 너희 애정전선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닌 거야? 그럼 엄마한테 수연이 너가 빨리 말을 해줬어야지. 정서방, 오해하지 마. 이게 어머니가 나 그냥 태어나고 있던 거야. 자네가 얼마나 건실하고 좋은 청년인지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었어. 물론 자네와 수연이 사이에 문제가 있어서 내가 사돈께 아이들 다시 이어주자고 온 거긴 한데 이렇게 두 사람 사이가 좋은 걸 알게 되었으니 온 김에 결혼식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되지? 굳이 상견례를 또 할 필요 있겠나? 어떻게든 이 자리에서 우리 두 사람에 대한 결혼으로 자신의 앞날을 보장받아야 했는지 예비 장모는 뻔뻔한 얼굴로 저에게 웃으며 상견례 자리를 지금 이 자리에서 하자고 했습니다. 물론 그 말을 듣고 당장 예비 장모를 번쩍 들어 밖으로 쫓아내고 싶었지만 어머니까지 계시는 곳에서 차마 그러한 모습을 보일 수는 없었죠. 어쩔 수 없이 최대한 정중하게 나중에 자리를 맞는 걸로 하고 집을 떠나달라고 했어요. 저랑 수연이도 아직 나눌 이야기도 더 있고요. 저번에 인사드리러 갔을 때 어머니께서 하신 말들로 저 스스로도 부족한 면이 있지 않나 싶어서 정리하고 생각할 것들이 좀 더 있습니다. 그러니 제가 좀 더 어머님 마음에 들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수연이와 다시 이야기해서 결정이 되면 그때 다시 저희 부모님과 말씀 나누시기로 하죠. 자네 설마 그때 내가 조금 살살맞게 대해서 그러는 건가? 내가 자네가 이렇게 오해를 할 줄 알았으면 처음부터 잘해주는 건데 나는 자네가 믿을 만한 사람인지 또 마음은 진실한지 그 각오를 확인하려는 마음에 한 행동들이네. 내 평생을 정성 들여 키운 수연인데 그 정도 확인을 할 수 있지 않겠나? 자식 가진 부모 마음이 다 똑같지 않겠어? 안 그렇습니까, 사돈? 저와 여자친구가 예비 장모를 집에서 끌어내려고 할수록 예비 장모는 저희 어머니를 물고 늘어주며 자리를 지키고 있었죠. 장모를 제외하고 우리 세 사람 전부 다 난감해하던 차에 아버지께서 집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예상보다 일찍이 집으로 들어오신 아버지로 인해 저는 당황할 수밖에 없었죠. 본래도 저를 탐탁하지 않게 생각하신 아버지께서 염치 없는 예비 장모와 어이없는 이상을 알게 되신다면 분명 수영이와 하는 결혼을 좋게 보시지 않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이제 겨우 부모님과 다시 교류를 하면서 지내고 있는데 또다시 결혼을 반대하시는 아버지와
대립을 하며 나를 세울 생각을 하니 벌써부터 머리가 아파오는 듯 했죠. 아버지, 다녀오셨어요? 그게 수연이 어머님이신데 오해가 있으셔서 어머니를 뵈러 오셨어요. 우선 안방으로 가시죠. 제가 어떻게 된 일인지 설명하겠습니다. 어머, 진석이 아버님이시구나.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저 진석이가 결혼 준비하고 있는 수연이 어머니 되는 사람입니다. 진석이가 누구 닮아서 외모가 수려한 건가 했는데 우리 아버님이 빼닮았던 거네요. 네. 처음 뵙겠습니다. 진석의 아버지 장석호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쩐 일로 저희 집까지 오셨는지요? 제가 알기로는 결혼에 대해서 아직 아이들끼리도 정해진 게 없다고 들었습니다만. 제가 원래는 두 사람 사이가 멀은인 줄 알고 안 사돈 되는분과 대책을 세우려고 찾아왔는데 알고 보니 두 사람이 아주 잘 만나오고 있더라고요. 근데 제 행동을 우리 사이가 오해를 해서 결혼 계획을 하는데 좀 늦어졌던 것 같아요. 오늘이 되어서야 이렇게 직접 만나 오해가 풀렸고요. 제가 여기까지 찾아왔는데 번거롭게 상견례 자리를 다시 만드는 것도 아니다 싶어서 괜찮으시다면 오늘 애들 결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애들끼리 서로에 대한 마음이 이렇게 확실한데 부모가 되어서 하루빨리 부부 연을 맺을 수 있게 도와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돈? 아버지 입에서 어떤 대답이 나오든 저와 여자친구 입장에선 난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버지께서 결혼을 반대하신다면 마음고생을 하게 될 건 기정사실이었고 결혼을 승낙하신다고 해도 예비장모의 시커먼 속내로 고통받을 시간들이 그려졌거든요. 예비장모의 말을 다 들으신 아버지 입가에서 작은 미소가 보였습니다. 그리고는 입을 떼셨죠. 부모가 되어서 아이들을 도와줘야 한다. 맞는 말씀이시네요. 자식 잘 되라는 마음이야 모든 부모들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저도 제 아들 잘 되라는 마음에 그쪽 집안에는 보내질 못하겠네요. 사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 집안이 뭐가 어때서 그러십니까? 혹시 지금 저희 형편 때문에 그러시는 거예요? 지금 잠깐 상황이 어려워진 겁니다. 우리 수연이가 다시 집안을 일으켜 세우려고 사업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저희 형편이 이래서 그렇지 예전에는 잘 나갔다고요. 사돈 댁만큼은 모르겠지만 저희 집안도 콧방귀 꽤나 끼웠던 집안이에요. 못 믿으실 것 같아서 말한 건데 김만호 씨 아시죠? 최근에 우리 진석이가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우연히 만났는데 우리 진석이 아버님도 알고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한번 그분께 연락하셔서 확인해 보세요. 저희 집안이 어떤 집안인지. 부군께서 이끌어 가시던 집안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남의 집까지 찾아와서 억지를 피고 있는 당사자를 두고 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미 내 친구에게 당시 상황을 아주 잘 들어서 우리 아들이 어떤 대접을 받았는지도 잘 알고 있고요. 그래서 내 아들을 위해서 그쪽 집안과 결혼 안 하겠다는 겁니다. 우리 아들이야말로 어떤 아들인데요. 부모가 지원을 다 준다고 해도 들어가기 힘든 대학 들어가서 내 도움 한 푼 없이 대학교 4년을 마쳤습니다. 그뿐이에요. 하루에도 몇 번이고 부모의 도움을 받으려는 유혹이 있었을 텐데 그런 유혹 전부 이겨내면서 어엿한 사업체도 이끄는 사장이 된 내 아들입니다. 내 무뚝뚝한 성격 때문에 그렇지 다른 아버지들 같았으면 내 아들 등에 업고 자랑을 하고 다녔을 거라고요. 그런 내 아들을 무시해놓고 이제 와서 결혼 얘기를 꺼냅니까? 내 아내와 내가 당신의 시꺼먼 속도 모를 줄 알아요? 수연이 이야기는 익히 들어와서 며느리 삼을 생각은 있지만 당신과는 사돈 맺을 생각 없습니다. 괜히 애들 난감하게 만들지 말고 내 집에서 나가세요. 나중에 알고 보니 아버지께서는 제가 예비 장모에게 어떠한 대접을 받았는지를 모두 알고 계신 상태였었습니다. 우선 아저씨께서 저와 만났던 그날 바로 아버지께 연락을 하셨더라고요. 제가 식당에 들어오기 전부터 계셨던 아저씨께서는 예비 장모에게 갖은 무시를 받고 있는 저를 보셨고 그 상황을 중재하고자 우연히 저와 예비 장모를 아는 척 하시고 자리를 떠나셨던 거예요. 그 말씀을 전해 듣게 되셨던 아버지께서는 내색도 하지 않으시고 홀로 마음 아파하셨고 제 친구들에게 연락을 하여 제가 어떤 상황에 있는지 아버지로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건 없는지 확인을 해보셨던 거죠.
저는 생각처럼 잘 풀리지 않는 결혼 준비에 답답한 마음을 친구들에게 말한 적 있었고, 그 이야기를 알고 있던 친구들이 솔직하게 제가 당했던 수모까지 아버지께 말해준 거죠. 아버지께서는 무뚝뚝하고 저에게 관심 없어 보이던 겉모습과 달리 마음속으로는 저를 대견스러워 하셨다고 합니다. 술을 취하실 때면 항상 친구분들에게 제 자랑하는데 바쁘셨다고 하네요. 그런 아들이 겉모습 때문에 얼굴에 소금을 맞고 무시를 당한다고 하니 예비 장모가 미우셨던 거죠. 안 그래도 벼르고 있었는데 장모가 저희 집으로 찾아온 겁니다. 그런 내용들을 그때까지 모르고 있었던 저희 모두는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에 놀라 멍하니 있을 수밖에 없었죠. 사돈, 뭔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제가 진석이를 무시하다뇨? 그게 아까 제가 말했던 오해라는 겁니다. 지금 사돈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 소중한 딸을 건네줘도 되는지 확인을 해보는 일이었어요. 그 오해도 오늘 좀 전에 다 풀었고요. 그런 걸 그쪽은 오해라고 합니까? 그러면 저도 우리 귀한 아들의 장모님이 되실 만한 분인지 확인을 해봐도 될까요? 여보, 소금 좀 찾아서 가져와요. 이왕이면 아주 굵은 소금으로. 따님을 생각하실 만큼 저도 제 아들을 많이 아껴서 이건 시작에 불과할 겁니다. 앞으로 더 많은 테스트가 남아있을 거니 마음 단단히 먹고 계세요. 장모는 저희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걸 믿지 않는 눈치였습니다. 설마 이름도 나 있는 사람이 그런 짓까지 할까 싶었던 거죠. 하지만 그런 장모의 아니란 생각은 융단 폭격을 하듯 떨어지는 소금 앞에 산산조각이 나버렸습니다. 내가 사업하면서 당신 같은 사람들 한두 번 상대한 줄 알아? 그저 지 생각만 하고 가족들 등 뒤에서 엎여서 피 빨아먹는 사람들. 내가 제일 싫어하는 족속들이야. 당신 수연이한테도 엄마 노릇 안 하고 살았다며? 대학생 때부터 자립? 내가 알아내어 듣기로는 중고등학교 때부터 이미 혼자서 어른처럼 살았던데 자식 그렇게 방치한 것도 당신 부군이 돌아가신 충격 때문에 그런 거야. 부군을 생각하면 더 자식에게 잘했어야지. 혼자서 저렇게 잘 큰 자식이 있으면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고 자식에게 부담 덜 되려 노력이나 할 것을. 이번에도 자식 앞길을 망치려고 들어? 어디 한번 해봅시다. 당신이 내 품에 있는 아이들에게 모기 주둥이처럼 빨대 꽂을 수 있는지 한번 두고 보자고요. 세차게 내리는 굵은 소금 줄기에 예비 장모는 혼비백산하며 도망가길 바빴습니다. 그러면서 여자친구의 도움에 손길을 뻗었죠. 하지만 여자친구도 자기밖에 모르는 자신의 어머니가 지긋지긋했는지 도움을 요청하는 장모를 모른 척했죠. 예, 수연아. 너희 시아버지 될 분께 다 오해라고 말씀드려. 내가 널 얼마나 정성 들여서 키웠는데 뭐 잘못하시는 것 같아. 엄마, 이제 그만해요. 괜히 다른 사람들까지 힘들게 하지 마세요. 지금 이 상황 엄마가 다 자초하신 거예요. 솔직히 엄마가 저희가 한 번이라도 관심 가져주신 적이 있으세요? 맨날 옛 친구들한테 잘 보여서 남는 물건이나 얻어보려고 기웃거리며 쫓아다니는 게 바빴지. 저에게 신경이나 쓰셨던 적 있냐고요. 저도 결혼하면서 엄마 잘해보려고 했는데 이젠 더는 안 되겠어요. 딸이 하는 말에 무엇인가 느낀 게 있는 건지 아니면 더 이상 그 장소에서는 동정심과 거짓말이 통할 상대가 없다는 걸 깨달았는지 장모는 입을 꾹 다물었습니다. 그리고 입을 다물고 있는 장모를 제가 밖으로 데리고 나갔죠. 그날 그렇게 사건이 일단락되었습니다. 이후 여자친구와 저는 고심 끝에 이전 계획처럼 장모를 배제한 결혼식을 치르기로 했어요. 괜히 참석의 의미를 둔다고 데려와봤자 또 예측할 수 없는 큰일이 생겨버려서 한 번 있는 소중한 결혼식을 망칠 수 없었으니까요. 아버지께서는 이번 사건으로 상처받았을 수연이가 걱정된다며 집으로 거의 매일 불러 얼어붙은 마음을 조금이라도 녹을 수 있게 해주셨죠. 그리고 저희 부모님의 배려 덕분에 행복한 결혼식을 올릴 수 있었습니다. 물론 아버지와는 그날의 일로 화해를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아내는 저희 부모님을 친부모님처럼 모시고 있고 저도 부모님과 사이가 좋았던 어린 시절보다 더 가깝게 지내고 있어요.
모든 것이 행복하긴 한데 앞으로가 고민이긴 합니다. 지금처럼 아내 어머니와 남잠처럼 지내야 할지, 아니면 취소한 자식 사이 노릇을 해야 할지, 두 생각 사이에서 고민을 하고 있죠. 아내는 전자이긴 한데 제가 마음이 좀 걸리네요.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여러분들께서는 저와 같은 상황에 어떤 선택을 하실지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